안녕하세요. 박현석 교수입니다. 교재 14장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보드의 개념 알기, 와이어프레임 개념 알기, 그 다음에 와이어프레임 실습하기 차례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UML에 대해서 주로 배워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면만 배웠고, 또 이제 자바 코드와의 그 관계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는 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협력하겠구나,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설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구나 하는 코드 자체에 대한 느낌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코딩을 하기 전에, 또는 UML 설계를 하기 전에, 또는 뭐 중간중간에 하여간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시스템 등을 개발하려면 어떤 그 또 나름대로의 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화면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스토리보드로 아이디어를 시각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는 와이어프레이밍이라는 것으로 세부적인 화면 구조를 결정해서 화면 설계 배치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요. 이게 소프트웨어에서만 쓰이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인 거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들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부터 뭐 아이디어만 가지고 말로만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카툰 형식으로 약간 만화 비슷하게 요 장면 다음에 요 장면이 나오고 브리프하게 이렇게 쭉 서로 한번 이 영화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시각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시각화한 것이고, 프로젝트 혹은 시나리오에서 진행되는 정책 프로세스 각 화면에 대한 정의와 구성 내용, 기능 등을 설계하고, 정보 구조, 서비스 흐름도 화면 설계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의 목적은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 조각들 간의 관계를 미리 설계해 보거나, 설계에 필요한 조각들을 모아서 순서대로 놓고 배치해 보고, 쌓아서 조립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사용자 타스크에 따른 세부적인 기능들 간의 흐름과 관계망을 파악하기에도 이 스토리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 그림 하나 딱 보면 여러분들 금방 '아 이 스토리보드가 뭐겠구나.' 하고 느낌이 올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뭐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휴대폰을 들고 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다음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거 구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보드 유형은 사실 스토리보드라고 하면 이 우리처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만 아니고, 영화 및 애니메이션은 전체 이제 영화의 구조들을 막 이런 식으로 그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서비스 디자인은 또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렇게 약간 계층 구조를 가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초 화면에서 왼쪽 버튼 누르면 일로 가는 거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로 가는 거고 뭐 스토리가 그때 메뉴에 따라서 서로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웹 기획에서는 사이트 속 화면과 기능을 구축하는 개발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구현해낼 수 있게 사전에 미리 틀을 잡아두는 문서라고 이해를 해 주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프로토타이핑 또는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나 여러분들 뭐 3명 4명 하는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오거나이즈해서 딱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포스트 같은 걸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의 세 가지 목적인 이해와 분석, 발상과 검토, 제시와 평가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도구이자 상대방과의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작성한다. 그럼 이제 대형 프로젝트 할 때는 작성해야 되고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자세한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스토리보드나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여기 스토리보드 뭐 예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구성해 보고 뭔가 이 화면을 보니까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변경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로 자꾸 토론을 해 보고 실제로 이런 버튼이나 뭐 이런 걸 재배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앱 써 봐서 알겠지만 어떤 앱은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떤 앱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막아 주면서 여러분들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앱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보드를 인제 활용해서 개발자들은 사용자한테 인제 가장 편리한 솔루션을 어 주도록 인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학습 활동인데 웹 콘텐츠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서비스 디자인의 스토리 작성하기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스토리보드는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이고요. 그전에 화면이라도 한번 쫙 구성해 보자. 그래서 세부적인 화면 구조를 결정하며 화면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정보 배치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구상을 이렇게 해 보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로 요거 한 다음에 요로 가고 이거 한 다음에 요로 가고 뭐 이런 거는 표현 안 하는 거고 주로 이제 화면 배치, 레이아웃, 정보 구조 버튼, 입력창과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간단한 선으로 단순화해서 요약한 것을 와이어프레임 말 그대로 철사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려보는 이제 초기화 작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주로 세부 내용과 상세 기능이 포함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대략적인 화면 구조와 각 페이지 간의 연결 구조 등을 빠르게 파악할 때 이제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와이어프레임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디자이너와 퍼블리셔, 개발자, 클라이언트가 서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프레임이 하나 갖춰져 있으면 굉장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기 초에는 그 강조를 안 했지만 여기 지금 요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뭐 1일 1단어장 뭐 요런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이런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요게 아마 그림 14-6과 그림 14-7일 텐데 음 그래서 요런 거를 인제 그려서 지금 이거는 인제 영어 단어 아마 일기장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자기가 영어 단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메모를 해 놓는 뭐 고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예로 들어 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요런 화면을 한번 그려 보는 겁니다. 자 고거 하기 전에 일단 더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학기 초에 잠깐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요게 공부 좀 하죠 팀 기말 발표 샘플 2020 년도에 했던 거 여기 앞에 좀 리마인드를 해 주고요. 음 여러분, 올 한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던 예전과는 달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해야 하는 지금의 환경이 불편하고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논문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단점으로 소통의 어려움과 무력함 및 자 그래서 여기 인제 study with 이화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줘서 이런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인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도 보여주고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학기 초에 만약에 봤었으면 잘 감지를 못했을 텐데 이와 같이 요쪽에 지금 와이어프레임 또는 스토리보드 비슷한 거 휴대폰하고 비슷한 거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여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들어봅시다. 할까요? 먼저 사용자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공간과 출석 인증 시간을 설정합니다. 학교 열람실, 집 앞 스터디 카페 등 어떤 장소라도 가능합니다. 출석 인증 시간이 되면 사용자의 위치가 GPS를 통해 파악됩니다. 공부 장소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아직 집에서 출발도 못했는지 확인될 수 있겠죠? 출석이 완료되면 타이머와 할 일 리스트가 작동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엔 타이머가 흘러가고 잠시 쉬는 시간 낸 멈춤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가 끝나면 오늘의 공부 시간, 완료한 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이화 라운지. 학교에 가서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없는 지금 혼자 공부하다 보면 외로움과 무력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ECC나 학관 등에 있는 라운지에 가보셨나요?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 기능을 여기 이용하여 뒤에도 인제 비슷한 비슷한 과목을 형식으로 수강하고 설명을 공부 패턴이 비슷한 여기도 인제 비슷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아마 학기 초에는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최종 프로젝트 봤을 때 뭐 이런 팀들의 발표를 뭐 그저 그렇게 이렇게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만든 거죠. 그죠? 그 와이어 프레임이나 스토리보드도 잘 보여주면서 또 그 UML 다이어그램도 같이 그려 주고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발표를 했던 팀입니다. 몇몇 팀들 그런 팀들이 여기 있고요. 한번 찾아보면 뭐 비슷한 형식으로 발표를 한 팀이 몇 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화면을 한번 그려 봐야 되는데 이 과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좀 싫어할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12주차 학습 활동에서 휴대폰 14 방금 본 14-6, 14-7 휴대폰 화면 중 적어도 하나를 골라서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그려 보라. 온라인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그려 보는데 팀원들끼리 의논해서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만 좀 그려 보도록 하는 개인별 과제입니다. 자, 이거를 그리려면 비주얼 패러다임.com으로 들어가면 여기 VP 온라인이라고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다운받았던 그 부 그 비주얼 패러다임 오프라인 버전에서는 이 와이어프레임 기능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해서 이 과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을 우리가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 무료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 거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새로운 거를 생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몇 가지 템플릿이 나오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안드로이드보다 요 iOS가 조금 더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선호하고 교재에서는 이걸로 하고 있죠. 그죠? 교재에서는 이거 선택하라고 돼 있고 나는 요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태블릿도 있고 아이폰도 있는데 아이폰 클릭하면 화면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면 되는 구조인 거죠. 끌어오거나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고 사이즈들 조정할 수 있고 또 텍스트를 넣거나 아니면 직접 뭔가 그려야 될 때 할 수 없이 그려야 될 때 이런 걸로 그릴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 여기 이제 메뉴가 요게 작년에 없던 메뉴들이 좀 생긴 것 같고 오픈챗 이거는 왠지 그 혹시 또 생성형 AI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거고요. 요 위에는 인제 요걸 클릭 여기를 인제 인서트 페이지고 요거는 duplicate 페이지, resize all pages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인서트 페이지를 한번 해 보면요. 여기 새로운 페이지가 생겨나고 또 여기에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링크를 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로 볼까요 그냥? 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건데 요게 인제 요거는 한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고요. 어 여기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이밍 보면 지금 여기 링크되어 있는 14-6, 14-7 이거는 작년에 인제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이 개인 발표를 올린 건데 약간 이것도 길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뭐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그리니까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요거 참조하면서 화면 하나씩만 요 중에서
다 그리기는 힘드니까 요거나 요거나 하나씩만 좀 그려 봐 주도록 하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이 요 설명과 함께 이렇게 좀 그 이 비주얼 패러다임 온라인으로 그리는 게 있는데 이건 38 분이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인트로덕션에서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요런 효과적으로 좀 식으로 약간 좀 걸러보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선생님, 쪼금 어려운 게 있으면 여러분들께요, 메뉴까지 어떤 컨텐츠 보여주면서 하시는지 요렇게 듣고, 설명을 하고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을 겪으면 요거 조금씩 조금씩 참조하면서 40 분이나 되기 때문에 다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끌어오는 거 좀 힘들 때 요거 참조하면서 하나씩만 좀 그려 올려 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비주얼 패러다임 온라인에 있는 이 와이어프레임 도구는 그렇게 기능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도구들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놨을 텐데 여기 10 best wireframe tools 그래서 비주얼 패러다임은 우리가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관성 있게 또 교재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비주얼 패러다임 온라인으로 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제 가장 포퓰러한 거는 여기 10 개가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피그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도 이게 지금 요 와이어프레임이나 요런 스토리보드 쪽은 내 전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 중에 인제 요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또는 HCI라고 하는 요런 부분들 또는 뭐 내 생각에 아마 융합 콘텐츠 학과에서도 이런 거 피그마 같은 거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걸로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그마를 알고 있으면 지금 꼭 비주얼 패러다임으로 하지 않고 피그마 같은 거 써서 이거 그려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개인별 기말 발표 프로젝트 중에 14-6, 14-7을 피그마로 그려서 제출하라라는 개인별 발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개별 발표 요 14-6, 14-7을 전체 작년에 했던 학생도 있었지만 조금 더 뭐 5분 안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뭔가 할 수 있으면 말풍선 설명으로 한번 다시 제작해 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혹시 그 비주얼 패러다임 외에 피그마 등 그 밖의 툴로 그리면 약간의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하여간 뭐 와이어프레임이나 스토리보드는 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습을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 한번 실습 좀 해 보도록 하고요. 뭐 이 중에 아무거나 그려도 되겠습니다. 어.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이외에도 뭐 다양한 와이어프레임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뿐만 아니고 웹사이트 템플릿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요런 것들 알아두고 템플릿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또한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는 이 지금 계층 구조 와이어 프레임을 약간 복사해서 뭐 요렇게 갈 때 요렇게 갈 때 이런 계층 구조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14.3 에는 와이어프레임 실습하기 해서 우리가 그 과제 지금 내가 동영상으로 보여줬던 거 여기 약간 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비주얼 패러다임에서 와이어프레임 중에 아무거나 좀 적당한 거 선택해서 어 그 로그인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와이어프레임을 검색한 후 어 여기서 그러니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책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선택해도 되고 뭐 아이폰을 선택해도 되고 어떤 거를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아이폰 요게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내 기억에.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해도 되고 그다음에 왼쪽 패널에 있는 것들, 오른쪽 패널에 있는 것들 잘 이렇게 드래그 해 보면 뭘 끌어올 수 있는지 알 거고요. 이거는 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해 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해 보면서 아마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런 화면들 잘 이해해 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실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고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책에 있는 것만 따라가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웹 콘텐츠의 와이어프레임 휴대폰의 앱이나 웹상의 콘텐츠를 선정한 뒤 임의로 메뉴를 세밀히 관찰하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여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해 보자. 이게 근데 와이어프레임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그 사이버 캠퍼스 이화여대 사이버 캠퍼스의 화면을 잘 관찰하면서 그거를 전체 흐름을 한번 그려 보겠다 이러면 쪼금만 그려 보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겁니다. 개념 잡기도 힘들고 화면도 너무 많고 뭐 이래서 어려운 건데 하여간 여기 학습 활동 14-3 으로 나와 있기는 하고요. 또 뭐 휴대폰 앱 같은 거 사실은 이게 화면만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그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이런 거를 뭐 스토리보드라고 해야 될지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한데 하여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쪼금 늦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다 파워포인트로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툴들이 있으면 뭐 피그마 같은 툴들은 심지어는 버튼 클릭하면 그 기능까지 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와이어프레임 툴들 한 번씩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들어갔을 때도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 어 운 없게 맡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나는 이런 거 쪼금 해 보다가 한 두세 개 화면 하니깐 굉장히 힘들어서 더 못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말 발표에서 여러분들 팀원들이 몇 명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이거를 꼼꼼히 다 완벽하게 구성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스냅샷으로 몇 가지 이렇게 화면들을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섞어서 발표하면 더 기말 발표가 더 좋은 발표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뭐 "도서 대출 시스템의 스토리계 보드 개요를 작성해 보자." 뭐 등등 몇 가지 실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서관 대출에 대해서 주로 요 차례대로 뭐 스토리보드까지 한번 그 그려 보자는 이런 실습 문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이 실습을 해 봐야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요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의 관계,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 이 와이어프레임과는 비슷한데 스토리보드가 more detailed representation이고 high level outline이라는 요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wireframe is a sketch of the system to build simple, clear. 반면에 요 스토리보드는 visual depiction of the scene, dialogue, action in a sequel order. 그러니까 약간 더 복잡하죠. 이거는 그냥 화면만 일단 구성해 보는 거고 여기는 진짜 디테일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렇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인제 설명할 때 스토리보드부터 설명한 이유가 스토리보드가 약간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여러분들 영화에서도 많이 들어 봤고 만화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스토리보드 먼저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게 와이어프레임이 좀 더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 스토리를 만드는 게 스토리보드라고 이해를 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뭐 내가 잘 설명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Welcome to our second lesson on the 4분 documents 정도 used to 됩니다. design and plan media products. Here we'll learn about 3 documents that will be commonly used: storyboards, visualizations, and wireframe layouts. Let's dive in. A storyboard is a visual representation of a scene, commonly used in animation, film, and TV production. Resembling a graphic novel, it depicts how a scene will be filmed or created digitally, providing a visual understanding of the scene's progression without actual shooting. Storyboards assist in planning, setting up shots, and editing final footage. Created with graphics editing or specialized software like Toon Boom Storyboard Pro. Storyboards will typically consist of scene illustrations. These are drawings of key frames. Scene descriptions. These are accompanying descriptions detailing actions and character movements. Dialogue. These are character lines in each frame. And camera shots. These are the camera shot types, angles, and movements used for each frame. Storyboards help media producers plan and visualize content during pre-production, with animators and creative directors creating them alongside the director. Visualization diagrams are drawn visuals representing media products like websites, mobile apps, and publications. They help envision the final product without the expense of development, saving time and money on products that may not meet client expectations. Created using graphics editing software or design tools like Figma, visualization diagram components include titles and logos displaying style, color, size, and position. Diagrams and images indicating size and position, either final or placeholders. Colors for background and text showcasing page style, possibly annotated. Text demonstrating position, size, and style, either actual or placeholder text. And annotations containing additional key information about the design. Graphic designers, web designers, and graphic artists produce visualization diagrams for client feedback. Once approved, developers use the diagram as a guide for the final product. A wireframe layout is a blueprint for digital media, such as websites, apps, and social media posts, displaying the desired placement of visual elements using boxes. Similar to visualization diagrams, wireframe layouts help plan a product's layout and confirm client approval before investing time and money in development. They are often used early in the design process before creating a detailed visualization diagram. Created using graphics editing software or design tools like Figma, wireframe layout components include
logo boxes showing either the actual logo or placeholder box with annotation, title boxes showing proper positions and sizes but without actual content, content boxes to mark text areas with empty or placeholder text, and image boxes that have annotations describing image content without actual images. A wireframe layout can be made more effective for media producers by including as much descriptive information as possible, with the required size and scale for each element and color requests and links to images. Graphic and web designers create wireframe layouts for client feedback. Once approved, they develop a visualization diagram or proceed to the final product. In conclusion, storyboards, visualization diagrams, and wireframe layouts are essential tools for designing and planning media products. They streamline the creative process, save time and resources, and ensure client satisfaction before investing in the final product's development. These documents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enhance overall project success. 자, 여기 그래서 동영상을 대충 봤고,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 교재에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토리보드와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고, 와이어 프레임은 가장 펀더멘탈한 거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4부에 이제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임이 대충 뭔지는 알 것 같고, 소프트웨어 창의 설계, 뭔가 기말 프로젝트를 할 때 이센셜한 툴이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에서는 분명히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UML 다이어그램은 군데군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와이어프레임이나 이 스토리보드가 완벽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면 약간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이게 아이폰 화면인지 이게 뭐 PC 화면인지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듣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사실 그래서 스토리보드나 와이어프레임 이런 거를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그 유스 케이스 UML 다이어그램들을 뒷부분에 설명하고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거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인제 여러분들 지금쯤 막 구상을 하고 있을 테니 그 화면 구성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학기 초에 이런 화면 구성하기는 너무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UML 도면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좀 너무 모호하게 뭔가 이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UML을 먼저 설명을 하고, 좀 와이어프레임과 이 스토리보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뒤늦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교수님들마다 틀릴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들은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를 먼저 하고 UML을 뒷부분에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반대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순서 어느 걸 먼저 배우고 어느 거를 나중에 배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요런 콘셉트들, 여러 가지 콘셉트를 배웠을 테니 배운 거를 잘 정리해서 기말 프로젝트 발표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